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GP라는 글로벌 공급망 전문 기업, 공급망 지수를 발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 내용을 CNBC가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글로벌 공급망 스트레스가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그 다음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이 전례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한계 수준에 근접했었다. 근데 미중이 지금 완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 한계 수준이 개선되진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GP의 공급망 변동성 지수, GP Volatility Index입니다. GP 공급망 변동성 지수는 공급망의 주요 요소들, 즉 운송 비용, 그다음에 리드 타임,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리드 타임, 재고 수준, 그다음에 공급 업체의 성과, 가격 변동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공급망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망 내에서 병목 현상, 비용 상승, 불확실성 증가, 이런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CNBC 보도 내용, 그리고 GP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언급된 한계 수준은 이 지수가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걸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충격이나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거나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건 단순히 물류 비용이 오르는 수준이 넘어서 기업들이 생산 계획을 완전 바꿔야 되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 글로벌 거시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이러한 공급망 스트레스를 심화시켰죠. 그 과정을 잠시 보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공급망 스트레스가 한계 수준에 도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관세 부과,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제한, 이런 걸 가지고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공급망 전략을 근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바꿀 수밖에 없었고 흔들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교역량이 감소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졌겠죠. 이건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공급망 재편 압박이 있습니다. 무역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생산 기지나 소싱 전략을 다각화하거나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탈동조화 또는 디리스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모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 효율성이 엄청나게 저하됐겠죠. 그 다음이 기술 규제와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규제와 제재가 특정 부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했죠. 그래서 전자기기, 자동차 이런 관련 산업 전반의 생산에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공급망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기업들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걸 어렵게 만들었고 이것은
공급망 운영의 비효율성과 리스크를 높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완화 국면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 완화 국면의 의미, 향후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CNBC 보도와 GE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최근에 완화된 이런 기조는 양국이 일부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움직임, 이걸 아마 최근 완화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부분적인 완화는 단기적으로 공급망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금은 경감시키고 기업들에게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나 수출 규제 적용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러한 완화 조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완화가 있기 전까지 이런 완화 조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전까지 이미 공급망 스트레스가 한계 수준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이거를 극도로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것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법이죠. 그래서 최근의 완화 조치가 근본적으로 양국 간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수년간 누적된 공급망 재편 부담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NBC의 이번 보도, 그 다음에 GEP사의 이런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GEP 지수가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또 한 번 타격을 입힌 거죠. 최근 일부 완화 움직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탈동조화 경향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계 수준 경험은 글로벌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단순한 운영 효율성을 넘어서 국가 경제 안보, 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겠죠. 이런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충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한계 수준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두 나라의 최근 완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GEP사의 글로벌 공급망 지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CNBC가 인용했고요. 자, 오늘은 CNBC가 보도한 GEP사의 글로벌 공급망 지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 예수입니다.